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호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호자를 보시게 되면 오랑캐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 그리고 총자를 보게 되면 이거 풀변에 호련이 홀, 그래서 호총이 됩니다. 오랑캐가 먹는 총인데 이 총은 사실은 뭔가 탁 먹었더니 매운맛이 순간적으로 팍 호련이 나더라. 풀은 풀인데 호련이 뭔가 매운맛이 나더라에 이 홀자가 붙으면서 총자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오랑캐가 먹는 매운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양파입니다. 제가 또 셀코TV에서 이 먹방 요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두 개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어떤 걸 먹기를 원하십니까? 자,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양파를 먹어라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은 이 양파는 또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정성분들이 껍질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도 꼭 달여서 먹을 때는 꼭 양파 껍질까지 드시면 좋은데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생양파를 먹을 때는 이렇게 껍질을 벗긴 채로 먹는 거죠.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양파는 수분이 80%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파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양파를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시원한 물을 마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 물에 잘 씻었는지 매운맛이 적게 나기 때문에 먹을만 합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자, 호총. 제가 이제 양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호총 그러니까 양파다. 제 강의 주제는 MBTI입니다. 모든 식재료는 그 각각 고유의 성격, 성질, MBTI를 갖고 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양파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거든요. 그걸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발산 능력을 갖고 있다. 발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혈. 피를 흐트러뜨린다. 피를 흐트러뜨린다. 그리고 산기. 기운도 흐트러뜨린다. 뭔가 기운을 꽁 하고 있을 때 그 기운을 흐트러뜨린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산기. 그 다음에 파혈. 피가 한쪽에 모여가지고 뭔가 멍이 들고 피가 몰려서 어디가 아프고 한데 그 파열, 피를 깨버리기 때문에 피를 깨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양파의 어떤 효능을 뜻하는 발산, 산열, 산기, 파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뭔가 뭉쳐있는 것을 뚫어주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밀어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친구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우엉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와서 주로 하체를 튼튼하게 한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할 때는 우엉의 사포닌이 아래쪽 위주로 해서 배꼽 이하로 작용을 한다. 뭐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똑같이 도라지에도 사포닌이 들어있지만 이 도라지는 주로 목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양파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매운맛이 들어있는데 이 양파는 주로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 배꼽 위, 이 상체 쪽에서 이러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파의 또 다른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한두 번, 두세 번 드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내 몸에 뭐 특별히 발산시킬 것도 없고 내 몸에 특별히 뭐가 뭉친 것도 없고 내 몸에 특별히 응고된 것도 없는데 필요 이상 양파를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뭔가 그래도 몸에 모여야 될 게 있고 뭔가 뭉쳐야 될 것도 있고 잠깐 멈춰야 될 것도 있는 건데 모든 걸 다 흐트러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파를 오래 드시게 되면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의 활발함도 내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요함도 조용히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조용히 있는 것을 양파가 또 방해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 정신이 없다, 뭔가를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면 또 양파를 한편으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격이 강렬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혈압이 있어서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목적으로 드셨는데 그 목적이 끝나고 나면 중단을 하셔야지 음식으로 조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 부재료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파 즙을 달여가지고 내내 나는 살을 빼겠다고 365일 드시게 되면 체중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정신이 없어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파 오래 먹으면 정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셀코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파는 벌레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뭐냐? 몸에 들어와서 살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채로 샐러드를 먹을 때 사실은 생채로 먹는 샐러드라든지 어떤 채소에 여러 가지 벌레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물 요리로 했을 때도 뭔가 이제 간단히 먹으려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양파를 넣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균을, 이를테면 벌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레라고 적어놨다고 이제 한자로는 충이죠. 충. 한자로는 충인데 일종의 살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양파 쓰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일종의 충이 들어오는 거를 예방하고 살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파 그러면 양파 앞에서 이제 발산, 산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어떤 성분이 그렇게 하느냐? 결국 알리신이죠. 알리신이라고 하는 게 처음 양파에는 없다가 처음 양파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 별로 매운맛이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양파 맵다는 건 다 어느 순간에 양파가 맵다라는 게 느껴집니까? 양파를 썰기 시작을 하면, 양파를 썰어서 세포벽이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 화학적 변화가 생기면서 알리신이 폭발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호련이 막 팍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맵게 되는 건데 이 알리신이 이제 매운맛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양파가 또 다른 고추라든지 마늘과는 또 다르게 또 더 많은 요리에 더 다양하게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단맛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고기 종류 음식을 먹을 때 고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마늘을 집어넣고 또 이제 고춧가루랑 고추도 집어넣기도 하는데 요거 자체는 사실 단맛이 안 나고 그 매운맛 자체가 다른 맛을 방어하거나 그 매운맛 자체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양파는 유일하게 이 매운맛과 단맛이 같이 있어서 양파 자체로만 조리를 해도 약간 맵기도 하지만 단맛이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맛있다고 해서 오래 드시게 되면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되고 결국 치매의 원인을 제공하는 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하면 유명한 그 연구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데도 이 검사를 해봤더니 고지혈증도 별로 없고 동맥경화도 별로 없고 고혈압도 별로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추적을 해봤더니 양파의 퀘르세틴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파가 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양파의 퀘르세틴이 동맥경화를 개선하고 혈관벽을 좋아지게 하면서 혈압을 떨어뜨리니까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좋죠. 그 현대인들이 운동량이 부족하고 많이 드시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든지 심내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이 퀘르세틴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바로 양파의 이제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양파의 껍질에. 제가 이 양파의 껍질을 있는 그대로 한번 안 먹지. 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양파의 퀘르세틴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조리로 할 때는 이 껍질 성분에 퀘르세틴이 많은데 씹으면 거의 고무줄 씹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만 따로 모아놨다가 양파 알맹이까지 좀 같이 넣어가지고 푹 달여서 양파 즙이라든지 양파 차 형태로 또 같이 드시게 되면 퀘르세틴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양파 좋기 때문에 모든 재료에 골고루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되게 적극적이고 화통하고 잘 이끄는 리더십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게 되면 그 모임이 정신이 없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친구도 필요하고 동적인 친구도 필요해서 양쪽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양파는 굉장히 다혈질인 동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적당히 사귀어야 내 몸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좋지만 본인 몸에 따라서 또 적당히 드시고 너무 오랫동안 드시게 되면 정신력이 없어진다. 우리가 아이고 저 친구 한 명 때문에 정신 사납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약으로 쓸 때는 적당히 쓰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파 즙으로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양파를 먹을 때는 다 껍데기가 없는 요 형태로 해가지고 생파를 먹거나 조리해서 먹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양파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을 못 먹게 되는 거거든요. 퀘르세틴이 상대적으로 안에는 적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파즙이 한 10년 전부터 유행을 한 건데 양파즙을 쓰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이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을 먹기 위한 방식인데 그건 일반적인 조리 방식으로는 껍질이 조리가 안 되니까 한 1시간, 2시간 통째로 끓이는 거죠. 끓여서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이 그 물속으로 나오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퀘르세틴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몸에 있는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지방 성분을 이제 배출을 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양파즙 형태로 하는 거죠. 양파의 두 가지 맛 중에 매운맛과 단맛이 있는데 매운맛은 조리 시간이 짧을수록 매운맛에 유리하고 양파의 조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매운맛이 줄면서 단맛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음식을 양파가 주재료가 됐던 부재료가 됐던 그 음식을 조금 맵고 얼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조리 시간을 줄여야 양파의 매운맛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신 조리 시간이 짧을수록 단맛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은 이 양파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맛을 달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좀 달달하게 먹고 싶다. 그래서 조리 시간을 길게 하면 매운맛이 줄어들고 캐러멜 반응 등을 통해서 단맛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기호랑 요리의 목표에 따라서 매운맛과 단맛을 조리 시간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빅마마 이정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안 먹지. 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